지금의 구간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양적 긴축이 회자되고 있는 요 몇 년간의 구간을 보시면 박스권 형태로 굉장히 잘 관리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달러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러,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저 93불대의 지지선을 깨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크리티컬 포인트가 맞고요. 차트적인 현상만으로도 얼마든지 맞고 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달러 숏을 들고 있다면 여기서 정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깨지는 걸 보고 싶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93불 지지 라인이 그렇게 견조하고 단단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정부의 달러 약세 선호 현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자신은 달러 약세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업자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게 자국의 이입에 도움이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 기조는 확실히 보이죠. 두 번째로 유로화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6개국 통화 바스켓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인데요. 그래서 최근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로존에서도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차트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테이퍼링 이슈로 해서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하다 보니까 유로화도 결국 어느 적정선까지는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자, 그러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8월 잭슨 홀 미틀에서의 그 드라기 총재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난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이 달러 비축 경쟁이 벌어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반대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리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면서 그래서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위험 자산으로 돈이 쏠리게 되고 달러 수요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통화적인 측면에서 연준의 양적 기축은 사실 달러 강세의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달러를 걷어들이면 달러가 귀해지고 그러면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실제로 버냉키 테이퍼링 발언 이후에 달러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어떤 조건에서 양적 긴축, 금리 인상을 시행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연준이 방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달러를 걷어들여서 생기는 달러 롱 포지션보다 시장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달러 숏 포지션이 더 클 거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네, 꼭 그렇게 됩니다. 연준이 그런 조건이 아니면 양적 긴축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연준의 행보에 따라 달러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달러의 조건에 맞춰서 연준이 움직이기도 한다. 즉,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 달러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진단이 이어진다면 달러 인덱스는 아랫단을 좀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이 더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딱 이 지점에서 단기 상승 이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달러 인덱스도 이런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 더 떨어질 것이냐 반등할 것이냐를 가지고 겨누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 맞아떨어져서 같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구간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좀 필요로 해 보입니다.